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에 이쳐서 더 넥스트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하는 국민들을 선동하니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공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하는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병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정령하고 미군 철수가 신령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누구십니까, 이 사람? 예,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은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의 연임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재임 시에 7년 동안 미국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은 미 국민들로부터 미국의 건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나 토마스 제퍼슨이나 링컨 대통령의 버금가는 근래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군비 확장 정책과 스타워즈 그런 정책으로 소련 연방을 완전히 해체시켰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히는 레이건 대통령의 그런 정책을 실제로 입안하고 실행한 가장 실무적인 책임자가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킨 맞습니다. 바로 실무자 네. 이분이 이 장관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관님이 책을 하나 썼단 말이에요. 30년 전에. 그 책 이름이 뭡니까? The Next War. 넥스트 이거 다음 전쟁. 아니 영어를 잘 못하더니까 한국말로 좀 해봐요. 다음 전쟁입니다. 아, 다음 전쟁. 이것은 1991년도에 네. 초판이 발간됐습니다. 그러면 이 책 내용을 끼워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앞으로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5개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뽑은 것입니다. 이 책에는 그 시점을 1998년으로 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닙니다. 픽션이 아니고 와인버그 장관이 7년 동안의 국방장관으로서 경험과 미 국방부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앞날을 예측한 어떻게 보면 예언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이제 뭐 30년 전에 책을 썼다고 하는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하신 이 누굽니까 이 사람? 폼페이오. 폼페이오.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자, 이 사람은 현재 사람이었습니다. 예, 세계 정보의 1인자라고 봐야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선일보 주체로 2년 전에 와서 대담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영어로 하는 말이 이게 뭔 말입니까? 예. 이분은 여러분 굉장히 수제입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미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대에서 로스쿨을 졸업하면서 1등으로 수석으로 또 졸업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최초 1년간은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뵙고 그 다음 한 2년간은 국방장관이 아닌 미 국무장관을 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도 지금도 활발하게 보수 우파의 아주 대표적인 분으로 차기 대통령으로도 계속 거론되는 겁니다. 이분은 그때 조선일보 주최로 포럼에 오셨다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3년도 5월 3일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음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바로 당신들 차례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모를 거라고 봅니다. 우리 동영상을 봤으면 알고 책을 읽어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두 정당 지도자가 이재명과 한동훈이 이걸 모른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국방부 장관과 국무장관 이건 현재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대고 뒷꼭지 대고 낄낄 웃고 있어. 다음은 너들이야. 지금은 우크라이나도 말하는. 그런데도 이런 말을 무시하는 이런 정당 대표들이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마지막 말씀.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7.8개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한 번 망하면 끝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모든 패전국들은 멸망하기 전에 외국의 침공을 결정적으로 받아서 멸망하지만 외국의 침공을 부르는 국내 상황 때문에 먼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자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행스럽게도 개인의 자살률이 최근 20년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4명에서 28명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1위입니다. 3번 제외하고 나머지 1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 자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지식인들이 저는 우리 윤 대통령이 정말 다른 분야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군사 안보 외교 면에서는 저는 95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 문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냉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에서 경제 동맹, 가치 동맹으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타탈이 날 뻔한 한미일 공조를 여러분 지금 완전히 봉헌시켰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나라가 외교 수교를 193번째로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하고 수교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엔 회원을 통해 우리가 수교해야 하는 나라는 시리아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나토에도 지금 주민정국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원전, 망해져가던 탈원전을 회복시켜서 원전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꼼짝 못하고 2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아테네 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표에 무관심하면 투표를 잘못하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시민들, 지금은 국민들이 받는 가장 큰 불이익 중에 하나는 나보다 못한 놈들한테, 열등한 놈들한테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국회 수준 어떻습니까? 정치 수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공적기관 신뢰도 조사하면 제일 꼴찌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입니다. 국회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위기에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 국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덜이 국가로 떨어집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지적 수준을 높여서 내가 뽑는 투표가 선거가 정말 나라를 바꾸고 내 후손들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일에 지금 우리가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1절 집회를 꼭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소풍을 와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참석해서 이제는 다시는 민노총과 정경련을 비롯한 주사파 운동 정권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넥스트 워라고 하는 이 와인버그 장관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광주 사태는 과거에는 5.18 광주에서 일어났지만 광화문에서 광주 사태보다가 몇 배 더 강한 사건이 일어난다. 그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광주 사태 그 1980년도 5월 18일 일어날 때에 그때 미군들이 왜 안 막아줬어요? 미군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네. 우리 한미 간에 미군은 정규전에 한해서 개입하게 됐습니다. 전시에 작전권을 미군에게 들어가면 그때 한미 연합군을 지휘해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국내 상황이나 소규모 침투 사건 뭐 이런 것은 절대로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게 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미군이 광주 사태에 들어가서 미군이 작전을 폈으면 우리 중식 전두환이가 욕을 안 먹었습니다. 이 동맹이나 여러분 이 한미 동맹은 앞으로 이런 동맹은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6위지만은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이 동맹을 이런 식으로 맺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나라인데 해안을 가지고 그 한미동맹 때문에 지금 70년 동안 외침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해서 염려하시고 하는 것은 군사력으로 전쟁을 하면 무조건 우리 이깁니다. 미군이 없어도 이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전쟁 양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는 우리가 10년, 20년 이겨도 후퇴를 하기 때문에 억제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3일 집회를 통해서, 내일 집회를 통해서, 또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신혜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우리 유튜브의 왕인데 유튜브를 제일 먼저 시작하셨고 매니아도 지금 제일 많고 참 이 신혜식 대표님을 보면요, 이 마음이 말이야, 그 수없는 그 이제 대담화를 보시는 분한테 아니 자기 회사가 손해볼 줄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가서는 유튜브 만드세요. 유튜브 만드세요. 아니 같은 그 통일 업종인데 유튜브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신의 한수를 거쳐 가서 유튜브를 만든 사람들이 이게 진성호 TV고 또 뭐 거의 다예요. 거의 다인데 우리 대표님하고 나는 20년 이상 됐습니다. 이 아스팔트 투쟁을 저를 잘 알고 제가 이제 가끔 거기에 이제 설명하러 가면은 정말요 저한테 도움받은 사람이 수십만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 혼자만 다 그래요. 20년 전에 내가 애국운동할 때 정가은 목사님한테 큰 도움을 받았는데 여기에 시청자 여러분 중에 정가은한테 도움 안 받은 놈이 있으면 손들어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놓고도 도움 안 받은 척 해요. 오늘 여러분도 내 도움 받아서 안 받았어? 반갑습니다. 밥 한 끼 얻어 참는 놈을 또 다. 근데 이걸 숨기고 정강은 아는 것을요 창피하게 생각하고 내 머리에 뭐 뿌리 2개 달렸어요? 아니 근데 하고는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상의하기를 도저히 국민의힘 정당 저 사람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때는 기독자유통일당 이걸 다 해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대 유튜브 신의 한수, 이봉규 TV 그 다음에 또 고성국 TV, 황영 TV 해서 우리가 당원으로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정당의 이 실력이 건국 후 75년 동안에 당원이 30만 명밖에 안 돼요. 30만 명밖에 안 되는 당원을 가진 이 당이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다 우리가 해체해서 우리가 국민의힘 정당으로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30만 되는 것을 74만 명으로 우리가 올렸어요. 올렸더니 김기현 대표님이 나가라고. 아니 근데 우리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국민의힘 정당에 다 들어가서 몇백만의 그 당원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나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고 계십니다. 명단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이지 맞아. 그리고 힘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명단을 쭉 보면 아는 사람이 없다. 아는 사람이 없어. 또 명단을 보면 그 밤에 그나물이다. 왜 그러냐?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표만 찍어. 우리는 권력과 그 많은 힘을 국회에서 누릴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광화문 애국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길까봐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석동현 변호사님 그래도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과 우리 애국 세력들 잘 알고 있는 동지들 아닙니까? 바로 컷오프 시켰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김정식이라든가 여러 청년들 우리 광화문에서 그래도 김이라도 좀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 컷오프 이름도 없이 경선 배제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말이죠.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마포에 갑자기 어떤 후보가 딱 들어오기도 하고 운동권 후보입니다. 운동권을 상대하는데 운동권이 필요하다면서 운동권 후보를 냅니다. 여러분들 운동권 누가 제일 많이 상대했죠? 광화문 세력이 제일 많이 상대한 겁니다. 운동권은. 예? 그러면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세력을 세워야 되는데 운동권하고 싸우는데 운동권을 세웁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그 운동권이 전향을 하고 정말 반성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투쟁에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집했습니다. 운동권 하다가 수십 년 동안 민주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운동권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객공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BN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해를 해주는데 참 답답한 거는 바로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끌려다니더니 이제는 노예가 되버렸어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없어. 그냥 찍어야 돼. 나는 저 종북 세력은 싫어. 찍어야 돼. 그러면서 그냥 관성적으로 한쪽으로만 가서 선거를 한 그것이 이제 자발적 노예가 돼서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까지 왔다. 국민의힘은 이거를 이용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견제를 해야 돼요. 비판하는 게 아니고 비난도 아닙니다. 견제를 하자. 견제. 민주당이 저렇게 좌로 끌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계속 그쪽으로 밀었고 정의당이라는 세력, 통진당이라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점진적으로 좌로 가서 이제는 정말 이게 종북당인지 진짜 좌파의 어떤 본산인지 헷갈리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성정당 공천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통진당, 진보당 다 참여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간첩들까지 참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간첩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자들까지 참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가 돼버렸어요, 걔네들은.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광화문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애국 세력하고 이제 함께 해야 된다. 야, 어제 공천에서 또 김기현이 됐습니다. 네? 김기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전광훈 목사님 입 닥쳐라. 니들 다 나가라. 광화문 필요 없다. 우리 중도만 갖고도 선거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공천이 또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는 근데 그런 모욕과 수모 그러면서 반대편에서 열심히 싸우면서 감방도 가고 말이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런 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노예가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돼버린 겁니다. 선거에서 그냥 찍어줘야지만 되는 그런 존재. 정치 노예가 된 저자들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제가 며칠 전부터 생각했는데 국민의힘이 있는지 민주당이 있는지 저자들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이 문제다. 우리 자신이 노예화된 우리 자신, 비판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우리 자신이 문제다. 우리 자신들을 바꿔야 됩니다. 견제할 수 있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아시죠? 어떤 세력인지 아시죠? 근데 물어봅니다. 아이 그래도 말이지 되겠어. 에이 그래도 뭐 맨날 찍는 거 찍어야지. 이런 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웰빙이 되고 저 따위 정당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에서도 탁탁탁탁 긁어 모으면은 3%를 넘었습니다. 애국우파 정당이. 분열돼서 두 석을 못 만들어낸 거예요. 분열. 이번에 탁탁탁탁 모으면은 저는 10% 간다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모여야 될 거냐? 어디로? 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님 방송 나올 때마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시민사회 애국세력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움 안 받은 놈들이 없습니다. 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했냐? 제 눈으로 봤습니다. 네? 지원 안 받은 놈들이 없습니다. 제 눈으로 봤고 저도 도움을 받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도움 받은 거에 갖고 힘이 좀 생기면 딴 데 가서 또 알랑알랑 하면서 배신을 때리고, 또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배신 때리고, 그러면서 우파 시민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여러 갈래가 됐어요. 또 상당수는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시민단체. 국민의힘에 가서 알랑알랑, 여기 와서 밥 얻어먹고, 이런 시민단체들이 솔직히 혼자뿐이 없는 시민단체들. 그런 단체들도 목사님이 지원하고 성원하고 후원해줬고, 그래서 성공한 단체도 있고 실패한 단체도 있어서 지금의 광화문 세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탄핵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회장님 계시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싸웠냐? 광화문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대학문 앞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울고 싸우고, 뭐 총알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돈이나 구걸하고 앉아있고, 그게 앵벌이라는 겁니다. 앵벌이.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엄청나게 그 박사모 회장에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광훈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4년 노무현 정권 때도 수십만을 모아서 노무현 정권을 무너뜨린 게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청교도 영성원과 함께. 다 기억나시고 그 영상 사진이 있어요. 네.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폐지 반대, 4대학법 폐지 반대 집회였습니다. 여기서 노무현이를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가 이명박으로 된 거죠. 네. 근데 박근혜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너무너무 우리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 박사모 집회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야, 참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니까 박사모가 나오는 건데, 그런 집회 갖고는 탄핵도 못 막습니다. 네? 돈벌이 집회 갖고는 탄핵을 못 막았어요. 탄핵 당했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이해찬이 얘기하듯이 20년, 40년, 50년, 100년간은 민주당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 광화문이 괴멸됐습니다, 여러분들. 괴멸이 괴멸. 그때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 나와있어요. 야, 이제 드디어 진짜 애국자가 등장했다. 선지자가 등장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광화문 100만 집회를 주도하면서 결국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우리가 해낸 일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누구 때문에 된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선거철만 되면 우리가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그 현실이 답답하다. 네? 윤석열 정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공천받은 자들 광화문에 나와서 눈물 한 방, 땀 한 방울 흘린 놈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사실 아닙니까? 거기 공천받은 새끼들 광화문에서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놈 날로 쳐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거 때만 되면 그냥 노예가 됩니다. 그거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이면 그걸 종식시키자 이겁니다. 우리만의 길을 가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수십 년간 달려온 힘 여기서 한번 만들어내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나라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방제 저들이 주장하는 연방제 적화통일 다들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연방제 김정은이는 생각도 안 합니다. 왜? 이미 연방제는 실현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연방제의 기본 목표는 전쟁 없이 적화통일을 이끌어내겠다. 그건 뭐냐? 대한민국 내에 종북 주사파 좌파 세력을 2분의 1 절반을 딱 만들어 놓으면 전쟁 없이도 적화 통일할 수 있다. 이게 북한의 생각인데 그래서 연방제를 하자는 것인데 지금 이미 대한민국 절반은 좌파 종북 주사파가 됐으니 김정은이가 싸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번에 정말 나라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만 갖고는 될 수가 없다. 나라 살리는 데 있어서 진짜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분명한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들이 천만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전광훈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해내면 끝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4월 10일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입니다. 저자들이 잘 안 되면 그때는 저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내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들? 군대가 나올 거라고요? 아이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다. 네? 광화문에 수백만이 밀려나와갖고 날뛰면 군대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경찰도 보셨죠? 수만 명의 집회, 수천 명의 시위대에 경찰 수만 명이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대한민국은 적화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천만의 세력이 이번에 결단을 내려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우리의 세력을 만들어서 그 세력이 국회에서 바른 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시민단체 관계자분들 또 정당의 관계자분들 우리 뭐 절반 날라 뭐 함께하자고 하면서 뭐 지분 얘기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분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누가 제일 잘 싸우는지 누가 제일 선명한지 그것만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지분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이제 안 그렇습니까? 사심 없이 뭉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3월 1일입니다. 천만이 광화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심 없이 나와야 됩니다. 사심을 가질 때 우리 망합니다. 이제는 사심 없이 나와서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전부터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활동하셨다고 하는데
20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또 전광훈 목사님. 이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파의 지도자 누구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천만은 전광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리더하겠다고 나서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리더가 되면 죄다 또 국민의힘에 가서 아부를 떨고 있습니다. 보면 배지 하나 달라고. 배지 줍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배지 단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말도 안 해요. 배지도 못 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열렸습니다. 조직과 그리고 애국심과 자금력을 가진 우리 세력이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말 필요하다. 사심 없이 애국을 위해서 달려가자. 하여튼 20년 전에 제가 도움을 목사님께 받았는데, 야, 근데 그 보니까 도움 받은 순서가 많이 받은 놈들부터 배신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많이 주지 마십시오. 네. 적당하게 주셔야 돼요. 많이 받은 놈들부터 쭉 보니까 배신의 그 계보가 있더라고요. 무슨 대표 안 치면 또 문제가 되고, 좋은 자리 주면 배신하고.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헌법과 원리를 강조하면서 싸웠는데 실제로는 이제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 이러한 정책을 우리가 제시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헌법이나 대한민국 원리에 대해서는 광훈보다가 더 이상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확산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왜 그러냐? 국민의 수준이 우리를 못 따라와요. 국민의 수준이. 그런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아주 복 받았어요. 일단 먼저 김치국을 한 것을 드릴 테니까 역사는 손을 잡고 너 복 받았다 인사 한번 해보시죠.